MRP의 먼저 개념부터 보시면 최종 제품 생산 계획 시 원자재 조달과 완제품 생산 일정에 따른 원자재 소요량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푸시 방식의 시스템이다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역시 푸시 방식, 이것도 예전에 GT 때문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생산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푸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풀 시스템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푸시 시스템은 주문 이전에 생산을 개시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주문 이전에 생산을 개시하게 되면 기업은 재고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푸시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재 소요 계획 MRP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풀 시스템은 주문에 의해서 생산을 개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문에 의해서 생산을 개시하게 되면 기업은 재고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풀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적시 생산 시스템을 의미하는 JIT, JIT가 있다는 사실까지 추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 이 푸시에 해당하는 것이 MRP가 된다는 이야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전선을 통해 생산 일정 계획과 재고 관리 및 적정 재고 수준을 통제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재고 과잉 또는 부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좀 더 추가적인 얘기 드리면 이 자재 소요 계획은요. 자재 소요 계획에서 그 제조 자원 계획 MRP 2, 그 다음에 전사적 자원 관리 ERP로 발전돼 가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서 MRP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보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RP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자주 물어보죠. 자주 물어보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데 그 세 가지가 영문 약자로 이야기 드리면 MPS, BOMIR이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MPS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대일정 계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주 일정 계획이라고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번역이 또 있어요. 이거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MRP의 기본 요소 중에 MPS가 있는데 이 MPS는 대일정 계획 또는 주 일정 계획 또는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도 번역한다는 사실까지 정리하시면 첫 번째 꼭지 다 됐고요. 다음 두 번째 BOM 자재 명세서, 다음 세 번째 IR 인벤토리 코드 재고 기록, 재고 기록 처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재고 기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재 소요 계획의 구성 요소, 기본 요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정리가 좀 돼야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MRP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각 하위 원자재 재고에 대한 수요 예측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자재 부족 및 과다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요 공급 및 생산 능력 등 변화에 대한 생산 일정 및 자재 소요 계획 변경이 용이하여 자재 조달 및 생산 작업 변경 역시 비교적 간단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역시 아까 그 풀과 푸시 때문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MRP와 JIT를 비교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이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MRP는 푸시 방식인 거고 JIT는 풀 방식이라는 거 이제 그거 가지고 나머지 차이는 싹 다 이 풀과 푸시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MRP는 관리 목표는 계획 및 통제, 생산 시스템은 MPS가 중심이 되는 거고 생산 계획 우선순위는 필요 품목 중심의 일정 계획이 되는 거고 자재 소요 판단은 자재 소요 계획이 되는 거고 다음에 JIT는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생산 속도에 맞춰 운영이 될 것이고요. 평준화 생산을 위한 품목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음에 간반이 자재 소요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정도 가지고 MRP와 JIT를 비교하는 것 결국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얘는 푸시 방식이고 얘는 풀 방식이라는 사실 가지고 MRP와 JIT에 대한 차이점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개념 플러스 보시면 아까 살짝 얘기했던 자재 소요 계획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얘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재 소요 계획, 머터리얼 리퀘어먼트 플래닝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처음엔 자재를 계산하는 데 가다가 점점 활용 영역이 생산 전반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조 자원 계획,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근데 이걸 약자 쓰면 MRP가 되는데, 이 MRP와 이 MRP가 약자는 똑같지만 풀네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걸 풀네임으로 썼을 때는 그러니까 따로 쓰지 않는데, 약자로 쓰면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제조자원 계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RP2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용 영역 자체가 기업 전체로 확장되면 우린 그걸 전사적 자원관리,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의 약자를 따서 ER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은 제조 자원 계획, 전사적 자원 관리의 순서대로 발전해 가게 되는 거고, 이걸 약자로 표현해 드리면 MRP, MRP2, ERP의 순서를 가지게 되고, 각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재 소요 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보신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DRP라고 얘기하는 것과 BPR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요. 그냥 교재 내용들 가지고 DRP와 BPR에 대한 내용들 그냥 확인하면서 용어 정리 느낌으로 가지면 되니까 이제 그 정도 가지고 마무리를 좀 짓고 넘어가도록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 한 가지가 들어가 있냐면 제3자 분류와 제4자 분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설명 드리기 전에 일단 구조를 좀 잡을게요. 이 구조 잡는 게 더 의미를 가질 것 같으니까, 어떤 얘기냐면 생산자가 있고요. 생산자가 뭔가를 만들면 이걸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달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 그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물류 활동을 잘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택배사가 될 때 제3자에게 물류 활동을 아웃소싱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3자 물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제3자 물류, 생산자가 수행해야 되는 물류 활동을 제3의 회사에게 아웃소싱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3자 물류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어떠한 용어도 있을까요? 4자 물류라는 용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1자 물류와 2자 물류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 구조에서 생산자가 물류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제3자에 맡기겠지만, 상황적으로 만약에 생산자가 직접 물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면 직접 물류 활동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1자 물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자 물류는 얘가 하는 거고 3자 물류는 얘가 하는 거니까 이제 2자 물류는 누가 하는 걸까? 라고 여쭤보면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은 아, 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좀만 이성을 찾으세요. 만약에 소비자가 물류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뭔가 시켰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류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러면 이자 물류가 소비자가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을 의미하냐는 거고, 거기서 이자는 어떤 의미에서 이자라고 보시면 되냐면 1자와 3자의 중간 형태란 이유 때문에 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자와 3자의 중간 형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산업체가 직접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그걸 우리는 제2자 물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렸고요. 근데 얘가 아웃소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아웃소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까지 다 적용하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고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4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자, 2자, 3자, 4자 물류에 대한 개념까지 전체적인 틀을 잡아드렸고 이제 이 틀 안에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등장 배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3자 물류부터 보시면 3자 물류란 제조업체는 생산, 판매 등의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며 물품 보관, 포장, 제휴 관리 등은 전문적 물류업체를 활용하여 운영을 효율화하는 아웃소싱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3자 물류와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점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단점 역시나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해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외주 물류와 3자 물류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는데 외주 물류는 운영 측면에서 원가 절감을 목표로 단기간 진행되며 기능별 단편적인 서비스가 수행되므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 등에 따라 진행된다라는 거고 이에 반해서 제3자 물류는 원가 절감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며 종합 물류를 지향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주 물류와 3자 물류 얘는 단기적인 측면, 얘는 장기적인 측면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 가지고 구분해 놓으시면 역시나 크게 문제되는 내용들은 아니신 거고 여기까지가 3자 물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4자 물류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4자 물류란 단순 전문적 물류 업무뿐만 아니라 공급사들 전체에 대해 전략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식형 물류 기업의 형태이다. 4자 물류는 3자 물류를 기준으로 하며 IT 업체 및 계약 컨설팅, 금융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미 아까 처음에 구조 잡을 때 다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4자 물류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3자 물류의 발전적인 형태로서 IT 업체를 통한 시스템 운영과 다른 물류 업체와 연합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전문성이 더욱 향상된 형태이다. 2번 아웃소싱과 인소싱의 장점을 통합한 형태로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최적화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세 번째, 4자 물류 서비스는 전체 공급사들 관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기업 파트너로부터 전문적 지식 정보 및 운영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뭐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은 없으니까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3자 물류 보셨고 지금 4자 물류 보셨으니까 그 둘에 대한 차이점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다 얘기한 거죠. 3자 물류 입출고, 보관, 포장, 아웃소싱 자체고요. 4자 물류 거기에 뭐 제가 아까 썼던 표현대로 가면 종합적 물류 서비스 교재상의 표현대로 보면 IT 서비스나 컨설팅이 추가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그렇게 보시면 3자 물류와 4자 물류를 비교하는 것 자체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3자 물류 및 4자 물류에 대한 얘기까지 다 살펴보셨고 여기까지가 제7장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고 다음 시간에 요 제7장 공급사슬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출제 예상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